자,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두 관찰자가 뭐가 달라졌냐면은 물체의 위치 좌표에 대한 값들도 다르게 계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각도 다르게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두 관찰자 사이의 상대 속도, 즉 그 탈 것의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사실 이 혁신적인 이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반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조금 나이 든 교수들, 당시에 유명했었던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들은 거의 아인슈타인을 거의 물리를 망치는 사기꾼 같은. 최근에도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상한 할아버지 나와서 뭐 아인슈타인 틀렸다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한마디도 맞는 게 없대. 보니까. 한 60대 할아버지 하나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수식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이게 틀린 게 더 많이 뜰 수 있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틀린 게 만연돼서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좀 전문가들이 많이 뛰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전문가들은 재미가 없어요. 비전문가는 재미가 있거든. 개그맨 같고 재미가 있으니까 잘 뜨는데 상당히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특히 시작부터 그 잘못된 과학을 가르쳐 줘가지고. 어차피 내 유튜브는 너무 수식이 어려워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을 유튜브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수식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자, 어찌됐든 두 관찰자 사이에서 T'은 결국 gamma의 x-vt 그 다음에 x'은 그 다음에 T'이라고 하는 친구는 gamma의 t-c제곱분의 vx. 자,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v는 일정 속도예요. 자,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대물리에서 상대성 이론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특상대성 이론에서만 멈출 수는 없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얘의 증분 dx'은 gamma는 일정하고 dx-v dt 이렇게 될 거고 dt'은 결국 gamma의 dt-c제곱분의 v의 dx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은 결국 dx 스퀘어 빼기 c제곱의 dt의 스퀘어가 불변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냐면은 이것이 dx'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dt'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숙제로 낼 필요조차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한 물체를 음직 관찰자하고 지금 이 정지 관찰자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시간을 자기 걸로 결정하게 돼. 그죠? 그래서 어떤 좌표를 쓰게 될 거냐면은 얘는 질량이네. P라는 친구로 합시다. P는 시각 T'의 X'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를 보면서 P는 시각 T의 X에 있어.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T와 T'이 같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얘의 띡딱띡딱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할 때는 타임 인터벌이 로렌츠 변화를 하죠. 결국 뭐냐면 타임 다이얼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띡딱띡딱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한 띡딱하고 이쪽에 한 띡딱하고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P의 속도는 dx dt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P의 속도는 자기 기준이니까, 그죠? 움직이든 정지해 있든 간에 P의 속도는 dx 프라임 dt 프라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 것이 그러면 실제 속도냐? 이것은 두 관성계는 구별이 안 되니까 누굴 기준으로 해서 누가 움직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가 실제 속도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실제 속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얘가 실제 속도죠.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계속 등속도로 움직이는 곳이라면 그리고 그걸 망각하고 살아왔다면은 우리는 정지해 있는 놈을 마치 움직이는 걸로 관찰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서 병진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자전 운동도 하고 있는 이러한 비관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디 우중가에 고정되어 있는 놈, 그런 건 없겠지만 고정되어 있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걔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누가 움직이느냐 누가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마이너스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플러스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어찌됐든 타임 다이얼레이션은 속도에 그러니까 로렌츠 변화는 그러니까 타임 다이얼레이션의 이펙트는 v랑 관련된 것이 아니라 v 제곱하고 관련되니까 결국은 뭐지?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결국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미래가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미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두 속도 사이의 관계 이게 만약에 타임이 안 변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dx 갈릴레이 케이스에서는 dx 프라임 dt니까 그죠? 이것은 당연히 dx dt에다가 탈 것의 속도 v를 더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과연 아인슈타인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하에서 아인슈타인의 경우에서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t가 달라졌기 때문에. t가 달라져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dx 프라임의 dt 프라임이 누가 측정한 거가 되냐면은 바로 얘가 측정한 p점의 p라는 물체의 속도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dx 프라임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gamma의 dx 마이너스 v dt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거고 거꾸로 됐다. 지금은 얘가 여기를 지금 x 프라임으로 잡았고 요게 지금 vt고 요게 지금 x인 케이스가 되니까 x 프라임이 x 플러스 지금 저런 식으로 잡아줬으면은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얘가 dx 플러스 dt. 그 다음에 여기도 감마에 결국 dt 플러스 c제곱분의 v의 dx 이런 형태로 주어져서 로렌츠 팩터는 사라지게 될 거고 결국 분모 분자를 똑같이 dt로 나눠주면은 dx dt에다가 플러스 v를 보태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dt로 나눠주니까 1이 될 거고 c제곱분의 v의 dx dt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다? U 결국 정지 관찰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는 그죠? 정지 관찰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는 음직 관찰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 그죠? 더하기 탈 것의 등속도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c제곱분의 탈 것의 속도 그 다음에 음직 관찰자가 측정하게 되는 보게 되는 물체의 속도 이것은 바로 요거까지는 로렌츠가 안 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속도 덧셈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인슈타인의 속도 덧셈 규칙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정지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속도, 이것은 음직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속도 플러스 탈 것의 속도죠. 결국 얘가 0이 됐을 때 갈릴레이 역학으로 가게 된다. 갈릴레이 속도 덧셈으로 가게 된다. 그럼 그 경우가 언제냐? 광속에 비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속도나 아니면은 탈 것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작을 때. 광속은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파 세크가 되죠. 그래서 초속 30만 킬로미터, 지구 달까지가 약 32만 킬로미터 정도니까 지구 달을 1초에 갈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달까지 광속으로 만약에 움직이는 케이스가 있다면은 달 가서 조금 숨 참고 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1초니까 뭐 1초 만에 딱 가서 산소가 없으니까 조금 우리가 한 1분은 버틸 수 있지 않나? 숨 참고 한 1분 정도 달에서 구경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아직 우리 문명 기술이 그러한 속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 로켓의 속도를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요거는 30만 킬로미터/파 세크 정도가 되는 거고, 로켓의 속도가 11.2 킬로미터/파, 일단 지구 탈출 속도는 넘어야 되니까, 그죠? 중력 탈출 속도는 넘어. 그래봤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30만 분의 11이니까, 그죠? 현재 인간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현재 특수상대성 효과를 갖다가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광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돛담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그래서 태양이 있는데 얘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어떻게 밀어주느냐? 밀어줘요. 광합이라는 게 있어서. 왜? 또 질량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밀어주지? 돛담배가 가려면 바람이라고 하는 공기 분자가 얘를 때려서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뉴턴 역학적으로는 못 밀어주지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밀어주죠. 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을 가져요. 그 운동량이 여기에 광합을 주죠. 그죠? 포톤 프레셔를 주죠. 그 포톤 프레셔가 이 돛을 밀어서. 근데 얘의 약점은 뭐가 되냐면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명왕성쯤 가면은 별로 오는 광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재미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 믹스드 라이트이기 때문에 코헤런스가 작아요. 보강 간섭력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사용하자. 그래서 레이저를 지구에서 쏴대. 그래도 역시 거리가 멀어지면 레이저도 역시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지국을 만드는 거예요. 레이저를 쏴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토성까지 가려면 기지국이 얘가 좀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또 거기서 레이저를 쏴야 되는 거죠. 또 좀 광합이 약할 때쯤은 또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가속 돼가지고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어떤 돛담배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꿈 같은 이론적인 얘기로는 지금 뭐 별 얘기들이 엄청 나오고 있죠. 사실상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는 방법들에 의한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와핑 항법 같은 경우들, 공간을 일부러 블랙홀처럼 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굉장히 최소화시켜서,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무진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공간을 휘게끔 만들어 가지고 최소화시켜 가지고 가는 와프 항법. 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론적인 얘기들이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옛날에 갈릴레이의 덧셈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속도 덧셈하고는 요 광속의 제곱분의 V 그 다음에 U 움직임 이런 형태가 달라붙어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초로 새로운 덧셈을 도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사실은 바로 이 덧셈이죠. 아인슈타인의 속도 덧셈이죠. 갈릴레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칙연산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수학은 여전히 새로운 덧셈 잘 사용을 안 해.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써도 뭐 x 3승 더하기 y 3승 이꼴 z 3승을 만족하는 자연수 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g 곱하기 g지 무슨 새로운 덧셈이나 새로운 곱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저 짓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동안 숫자를 차례대로 표를 만들어서 짜봐라. 같은 게 생기나 안 생기나. 그다음 뭐 초등학생 과제 정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초등학생이 하는 그 노력을 누가 해주느냐? 컴퓨터가 찾는 거죠. X부터. X 1일 때, Y 1일 때, Z 팍 돌리고, 그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하는 거. 증명은 이제 수학자가 했죠. 성공을 시키게 되는 거고,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 덧셈에 대한 슈도 스트럭처를 갖다가 슈도 캘큘러스 스트럭처를 갖다가 보도록 합시다.